ready, go!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볼게요. 자, 마찬가지 물리 부분인데요. 98페이지에 보면 관성 나와요. 관성. 관성은 너네 중등 과정에서 한번 배웠죠? 네. 관성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0일 때. 좀 자세하게 하면은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알짜힘 나왔으니까 알짜힘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수업은 요 왼쪽부터 쓰는데 중간에 갑자기 쓰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짜힘이라는 게 있는데 알짜힘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을 다 더한 걸 알짜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10kg짜리라고 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20N으로 힘을 줬어요. 근데 너는 실제생활에서는 바닥에 마찰력이 있죠. 네. 마찰력은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것과 방해하는 것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 때문에 잘 안 끌려오잖아, 그치?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려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예요. 마찰력이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 20이면 움직이지 않고 10. 마찰력이 그래 10N 하자. 아니 10N 하면 숫자가 또 겹치니까 12 정도 하자. 이렇게 하자. 마찰력이 12N이고 밑으로도 힘이 작용하죠. 무슨 힘? 그래 중력. 중력이 얼마일까? 아니 그 중력 가속도. 아까 배웠잖아. 98. 예. 98. 그래. 중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mg. 지금 선생님 질량 써놨잖아. 1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그러면 중력 얼마? 98N. 그치? 그 밑으로 98N이 작용하는데 이 물체는 지금 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죠.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냐면? 양력. 양력은 또 뭐야? 양력은 어디서 들어갔냐? 능력. 그거 뭐 저거 얘기하는 건가? 뭐 자기 부상열 아니 저기 비행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바닥이 떠받치는 힘 좀 유식한 말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요. 분위기 좋은 건 좋아요. 자, 수직항력이라고 있는데 수직항력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이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얘는 구하는 식이 없고요. 보통 바닥 위에 있으면 중력하고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겠지. 그죠? 그럼 이 물체 하나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4가지인데 4가지 힘을 다 더해보자. 힘은 너는 방향이 있어요. 니네 오른쪽으로 힘준다 왼쪽으로 힘준다 방향이 있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른쪽 힘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방향?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방향. 니네 플러스 20하고 마이너스 20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과학에서 크기가 어때? 같은 거야. 같이 20인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과학에서는. 수학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20이 마이너스 20보다 크지. 그리고 우리가 위로 작용하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아래로 작용하는 거네. 마이너스 방향. 다 더해보세요. 그럼 뭐 남아요? 8. 뉴턴. 8인데 힘은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아니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은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잖아. 그치? 근데 다른 사람은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한 알자 힘은 오른쪽으로 8N이 남죠. 맞아요? 그래서 알자의 오른쪽 8N. 이게 알자예요. 이게 알자. 힘들을 다 더해서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이제 알자임이라고 그러고
그럼 관성이 작용하려면 R자임이 얼마여야 돼요? 0. 0이면 그러니까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들 다 더해서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할까? 계속 정지해 있겠지. 여기 앞에 물체가 지금 분필이 정지해 있는데 힘 안 주면 어떻게 돼? 계속 가만히 있죠? 지금 분필에도 힘 작용하고 있어요? 무슨 힘? 중력하고. 그래, 얘가 지금 떠받치잖아, 그치? 수직하면. 그 더했더니 0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정지하던 거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을 뭐라 하래요? 정지 관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생기는데 이건 뭐다? 운동관성. 그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중력할 때 얘기했는데 어떤 물체한테 힘을 안 주면 힘이 0이면 무슨 운동한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하죠? 등속 직선 운동하죠? 그래서 움직이던 물체는 힘이 작용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마찰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찰력도 힘이니까. 그래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 우리 생활에 관성이 애들 되게 많아요. 뭐 버스가 많이 나오죠. 버스에 버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이 부딪히고 다녀가지고. 자, 버스에 사람 타고 있어요. 지금 버스가 갑자기 팍 출발해요. 팍 출발하면 사람 어디로 넘어질까? 뒤로 넘어지죠? 이 앞으로 넘어지면 병신이지. 이 어떻게 넘어져? 병신은 6이 아니야. 병신이 6인가? 나쁘게 사용하면 6이 됐어. 그러니? 요즘 TV에 보니까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은 욕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심의 걸리고. 근데 심의 통과했길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방송 그냥 질러. 질러놓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문 하나 띄워주고. 자, 버스에 사람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팍 출발하면 사람 뒤로 넘어지죠? 왜? 관성 때문에. 사람은 맨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그럼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버스만 출발했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뒤로 넘어지죠. 네? 그러면 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그럼 사람 어디로 넘어져? 앞으로 이렇게 가죠? 왜? 사람은 운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는 뭐가 있어? 관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이 뭐 전부 관성이죠. 얘들은 뭐 많은데 책에 있는 얘들 한 번씩 보시고요. 관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만 한번 볼까요? 쉬워요. 이거 벌써 30분이네. 너네 선생님 여기 와서 수업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자, 관성의 특징. 관성의 성질 그래도 되고요. 자, 첫 번째 관성은 질량이 크면요.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져요.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고 기차가 있어요. 누가 질량이 크니? 기차가 질량이 크죠? 그럼 얘네가 딱 서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출발하기가 힘들어요? 기차. 자동차는 금세 출발하는데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지. 이유가 뭘까? 관성. 그러니까 관성인데 둘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이 있는데 질량이 누가 크다고? 기차가 크니까 기차가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이 어때? 그치?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너네는 다 말랐지만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니? 그 움직이기도 좀 힘들지 않아요? 아닌가? 몰라요.
뚱뚱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자, 봅시다니.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는 살이 좀 쪘어요. 군대 갔을 때는. 군대 가면 많은 사람이 살지. 맞아. 사는 사람 살지. 맞아. 진짜 그래. 군대 가면. 군대 가면은 알아서 자기 몸이 적당하게 보기 좋게 바뀌어요. 왜냐면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갈굼당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도 이제 잡히고, 몸도 잡히고. 그래서 군인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좀 해이해지고, 또 사회 나오면 또 많이 먹고 그러니까 또 살지. 자, 딴 얘기였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크다.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가속도를 아까 전에 가르쳐 줬으니까,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잡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럼 너네, 아까 전에 버스에 사람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라고 해봐요.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쫙 출발해. 그럼 앞쪽으로 가속이 붙는 거지. 이거는 가속도 표시하는 문자예요. 자, 앞으로 가속이 붙으면 사람은 어디로 넘어진다고? 뒤로. 그래서 관성이라는 힘, 관성력은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하나만 볼까? 엘리베이터에 너는 1층에서 탔어. 엘리베이터가 이제 출발해. 8층 학원으로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때는 위로 가속이 붙지. 맨 처음에.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는 속력이 똑같아. 등속이야. 근데 출발할 때 위로 가속이 붙어요. 그럼 관성은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니네가 바닥에다가 몸무게 재는 저울 하나 갖다 놓고 딱 올라가 있으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기 몸무게보다 어떻게 될까? 더 나가요. 관성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네. 뭐? 크게 얘기해. 근데 귀가 잘 안 좋아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고? 해봐요. 나중에 신체 검사할 때 병무청 가서 한번 해봐요. 이거 뭐 엘리베이터에 막 저울 가져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관성의 특징 정도 알아두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이제 중요한데요. 내용은 쉬워요. 근데 뒤에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응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운동량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양, 물리량.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양. 예를 들게요. 자, 2kg짜리 어떤 공이요 4m/s로 굴러가고 있어요. 운동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그럼 운동량이 있겠지. 네. 운동량이 있는데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P는 mv 이렇게 구하는데, 니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올라갈 텐데 배정 다 나왔나? 아직 언제 나오니? 1월 31일. 31일 날 나와요? 윈터 딱 끝나는 날 나오네?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은 과학 배울 때 너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문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속도, 뭐 관성은 힘이니까 F, 뭐 이렇게 다 문자로 쓰거든? 표시하는 문자예요. P는 뭐냐면 운동량이고요. M은 아까쯤에 뭐 했지? 질량. 질량. V는 알죠? 속도. 속도. 니네 속력하고 속도가 약간 달라요.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니네 당연히 자동차보다 기차가 4의 속도로 달리면 기차가 운동을 많이 하겠지. 무거우니까.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고요. 당연히 4로 달리는 것보다 20으로 달리면 속도가 빠르니까 운동량이 더 커지겠지. 이제. 그래서 전부 다 비례니까 나오는 식이고,
이게 자꾸 저기 2학년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2학년 때 보면요. 참고삼아 중학교 때까지는 너네 속력하고 속도가 같은 걸로 썼는데 속력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만을 얘기해요.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근데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 하고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요거 꼭 주의해야 돼요. 속도는 방향을 생각하는 값이다. 질량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얘네 오른쪽으로 10kg, 왼쪽으로 10kg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방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니까 운동량도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좀 이따 예를 들 건데 알아두고. 근데 방향이 플러스 많이 있으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많이 정리된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을 너네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정해도 돼요. 근데 서술형이라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를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예. 너네가 오른쪽을 만약에 마이너스로 잡았으면은 답을 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0이 나왔어. 그럼 답을 마이너스 20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20이다 이렇게 써야지. 예?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 운동량 한번 계산해보자. 질량 얼마? 2 단위까지 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얼마? 4 미터 퍼 세크. 2 곱하기 4는 얼마? 8. 이 쉬운 걸 왜 했냐면은 단위 알아보려고.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속도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인데 곱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게 운동량 단위예요, 그냥. 단위 어려워하지 말고. 이게 운동량 단위. 됐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 두시고요. 아니면 밑줄이라도 좀 쓰고. 책은 깨끗이 쓰는 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네? 그렇다고 막 책에다 침 뱉고 낙서하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책도 중고가 있었거든요. 헌책방이라고 해서 물려주기도 하고 헌책방에 가서 새 책이 만약에 5,000원이면 헌책은 뭐 한 1,000원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도 했는데 그리고 애들이 많이 이용해 먹었지. 부모님한테 가서 책 사야 된다 그러고 돈 받아갖고 새 책을 산 다음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필기도 안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헌책방에 이제 파는 거지. 그리고 깨끗한 책하고 약간 지저분 책하고 가격이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팔고서 뭐 옛날에 PC방이 없었으니까 오락실 가든지 막 그러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 너는 이제 다음 주면은 부자 될 거 아니야. 설날. 그렇지. 설날에 니네 세뱃돈 엄청 받을 텐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렇지? 그래.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저기 뭐야 평소 안 가던 친척 집도 막 다니고 그래요. 그래야지 돈 많이 벌겠죠. 자, 그다음 자 충격량 한번 볼게요. 자, 충격량은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받은 양이야. 선생님이 너네를 푹 쳤어. 푹 치면 너네 어떻게 해? 충격받지? 그 충격받은 양이야. 그 정신적 충격 말고 물리적 충격. 푹 치면. 자, 볼게요. 그래서 충격받은 양인데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떤 공이 예를 들어서 뭐 2kg짜리 공이래. 얘가 정지해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빵 쳤어요. 10N의 힘으로 0.2초 동안 빵 쳤어요. 그럼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받겠죠. 맞아요? 네, 공의 입장에서.
그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I는 FT 이렇게 구하는데 I가 뭐냐면 충격량, F가 뭐냐면 힘, T는 시간. 이게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 아, 여기 델타 T라고 써 있지. 예, 앞으로 이렇게 맞아. 세모 나오면은 이 델타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변화량 그런 거죠. 화학식 쓸 때 화살표 위에 쓰기로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데. 화살표 화학식 쓸 때 화살표 위에 가열할 때 그럼 온도 변화량 그런 얘기. 똑같은데. 공통적으로 과학에서 쓰죠.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변화량.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델타 30 써놓으면은 온도가 뭐 30도씩 변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변화량 그런 얘기고 여기 델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 동안 받았냐, 얼마 동안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연히 물체한테 힘을 세게 주면은 물체가 충격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0.2초 동안 밀어주는 것보다 10초 동안 계속 밀어주면 공한테 충격이 많이 가해지겠지. 정답 B랍니다. 여기서도 방향이 있어요. 누가 방향이 있을까? 힘, 그치? 오른쪽이 왼쪽이,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니까 충격량도 뭐가 있어? 방향이 있어. 시간은 방향 없어요? 오른쪽 10초, 왼쪽 10초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럼 충격량 한번 계산해보자. 힘 얼마? 10N 받았고 시간은 몇 초 동안? 0.2초 동안. 그러면 충격받은 양은? 2. 이 식물 왜 했다고? 단위 때문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의 단위 곱하기 시간 단위.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세컨. 됐죠? 이렇게 되는 거. 니네 그리고 물리에서든지 화학에서든지 기본 단위가 있어요. 속력은 기본 단위 뭐 쓰지? 속력은 미터 퍼 세컨 쓰고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미터를 쓰고요. 시간은 세컨 초를 쓰죠. 그게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뭐 부피는 대문자 부위로 쓰는데 부피는 미터가 기본이고 뭐 화학에서 쓰는. 그 다음 방금 전에 또 했던 것 중에 뭐 있냐?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없냐? 힘은 뭐 뉴턴이죠? 뭐 힘은 뉴턴 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뭐야? 표시하는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V가 나오면 아 속력 속도구나. S가 나오면 아 거리구나. 네? 표시하는 문자고 뒤에 있는 건 뭐야? 단위예요. 그러니까 V는 10m/s 그러면 아 속력이 10이구나. 네? 그리고 거리가 5m 그러면 거리가 5m구나. 근데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중에 센티미터로 나오면 공식에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 중에 50cm 거리가 나왔어. 그럼 무슨 공식에 넣을 때는 아니지 1m가 100cm니까 몰랐어? 1m가 100cm 1cm가 10mm. 그래서 공식에 대입시킬 때는 얼마로 해야 돼? 0.5m 이렇게 해서 대입시켜야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자, 그래서 자, 다 했어. 지금 운동량하고 충격량 배우는데요. 공식만 알아봤는데 좀 이따가 문제는 조금 풀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조금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은 지금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웠는데 요거 두 개에 뭐가 있냐면은 관계식이 안에 있어요. 관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배울 텐데 미리 얘기해주면 어떤 물체한테 충격을 주면은 그 물체가 운동량이 변해요. 요 변화량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지겨울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때 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남았는데 일부러 일찍 끝내줬어요. 피곤할 것 같아서. 너무 떠들지 말고 조금 해요. 에덴 동상고. 자, 합시다. 네? 아, 핸드폰 켰어요. 아, 켰냐고? 켰어요. 야, 니네 저기 뭐야, 솥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자꾸 떠들면 저거 찍어서 부모님한테 날려주겠다. 농담이고. 보자. 자, 이제 합시다. 마지막 시간이나요? 마지막 시간이나요? 이거 끝나고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은 며칠 노니까 내일도 있구나. 기운 내고 하시고. 자, 볼게요. 자,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쉬던지 하자. 자, 방금 전에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X가 뭔지는 알죠? 이상하고. 자, 얘인데요. 자, 어떤 공이 있어요. 선생님, 요점 정리할 때는 간단한 숫자로 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2kg짜리가 2m/s로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달리고 있는 얘를 뒤에서 빵 쳤대요. 얼마 아까? 한 5N의 힘으로 한 2초? 달리고 있던 물체를 5N의 힘으로 2초 동안 빵 밀어줬대요. 그럼 얘가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죠? 질량은 뭐 똑같고. 얘 속력을 구해보세요.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물리 문제는 뭐 마찰 무시하고가 대부분이니까. 자,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으면 운동량이 있죠. 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도 달리고 있고 나중에 힘 받은 다음에도 또 달리죠. 그럼 얘도 운동량이 있죠. 그럼 얘를 처음에 운동량이라고 하고 얘가 나중에 운동량이라고 하자. 근데 처음에 운동량을 갖고서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빵 쳤어. 빵 쳤다라는 거는 공한테 뭘 한 거야?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 충격을 준 만큼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충격을 플러스 해줬어.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치? 충격 준 양이 플러스 되면은 나중에 운동량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맞아요? 왜 표정 이상하시죠? 맞아요? 이거 눈으로 할까요? 다시 얘기할게.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에서 처음 거를 일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돼?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뭐야? 처음 운동량이 나오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2에서 5로 변했어. 얼마 변했니? 3 변했지. 그럼 이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큰 거, 나중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 거 빼면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거 빼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나와요. 여기가 됐네? 그래서 나온 식이야.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는데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량에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됐어요? 요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식.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보자,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너네 안 덥니?
더워요. 그치? 아, 누구 춥니? 추워서 킨 거야? 안 덥지? 아니, 답답해서 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이게 히터를 계속 틀어놓다 보면은 교실이 건조해져요. 건조해져갖고 너네 목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하면 니네 졸립잖아. 그치? 졸리면은 선생님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죠? 때리지 않아요.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얘 나중속력, 나중속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배운 식을 이용해서. 자,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는데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뭐야? 처음 운동량. 그러면 충격을 얼마만큼 받았냐 했을 때 충격량 아까 어떻게 구했었니? 힘 곱하기 뭐였어? 시간이었죠. 맞아요? 여기다 대입시키자. 자, 힘을 얼마나 받았어요? 5N. 시간은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러면 충격을 10 받은 거죠? 그러면 충격 10 받은 만큼 변하겠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얘죠? 운동량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뭐야? 속도. 모르죠? 헷갈리니까 가로칸 칠게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얘죠? 질량 곱하기 얼마야? 속도. 됐죠?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2V 빼기 4니까 4 넘겨주면은 14. 그럼 V는 얼마? 7. 그래서 얘가 얼마로 달린다? 7m/s로 달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걸 지울까요? 아니야. 이거 지워도 되니? 쓰는 사람 있어요? 안 쓰죠? 귀찮아가지고. 자, 지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는 야구 좋아하니? 야구? 남자들은 좀 좋아할 수 있고 여자들 야구. 선생님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야구 프로야구 중에 선생님은 인천에 살아서 인천이 SK죠? SK 좋아하고요. 삼성 좋아해? 삼성은 대구. 그치? 대구고. 요즘 드라마 중에서도 야구 그 스토브리그 그 남국민인가? 나온 그런 드라마도 재밌고. 자, 야구를 하나 예를 들게요.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고등학교 때. 자, 200g짜리 야구공을 투수가 던졌대요. 10m/s로 던졌대요. 10m/s면 되게 빠른 거야. 1초당 몇 미터 간다? 10m. 그래, 1초당 똑딱 할 동안 10m 가는 거니까 되게 빠른 거죠. 근데 이제 타자가 야구 배트로 얘를 빵 쳤대요. 빵 쳐서 날아갔는데 20m/s로 날아갔대요. 그때 문제를 뭘 낼까? 야구공이 받은 그랬어.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보래. 쓸데없이 이거 외우고 아까 그지? 야구공이 충격을 얼마 받든 말든 그지? 아무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충격량 구하는 식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어? 충격량은 힘 곱하기 뭐야? 시간. 그 다음 또 하나 더 배웠죠.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죠. 둘 중에 뭐 쓸까? 위에 거 쓰려면 지금 힘이 있어. 힌트 중에 시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거 못 쓰겠지. 그치? 그냥 밑에 거 써야죠. 그럼 밑에 걸로 한번 써보자. 여기다 쓸게요.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공이 받은 충격량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FTA로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졸려요? 정기를 찾아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돼. 오, 벌써 13분 지났어. 이제 35분만 하면 집에 가지. 집에 가면은 멋있는 아빠하고
네? 아름답게 생긴 어머니께서 기다리실 거 아니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 가면 간식들 주시지 않니? 배고플까? 안 주셔? 걔 잘하네? 아니면 그냥 주무시고 계시니? 라면 주세요. 그래요. 주무시고 계시면은 아니 그냥 자기가 편의점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사고 들 거야. 용돈은 주시지? 안 주시니? 아이고 니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아니면 세뱃돈 받아서 절대 부모님 안 주죠 이제는. 어렸을 때는 줬지? 부모님 주지 말고 잘 모아뒀다가 틈틈이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자,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는데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뭐라고? 처음 운동량. 그러면 얘는 지금 날라오니까 맨 처음 날라오니까 얘가 처음이겠지? 그다음 얘는 빵 쳐서 나중이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 얘네요? 그러면 식 한번 적어보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야구공의 질량은 똑같죠? 그러면 200 질량 곱하기 속도 맞아요? 선생님 기본 단위가 있다고 그랬지? 질량은 뭐 쓴다 그랬어? 킬로그램 쓴다 그랬지? 그래서 문제 중에 그램이 나오면은 그렇지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1kg이 1000g인 건 알죠? 0.2kg 질량 곱하기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식 맞아요? 아니요. 오, 왜 틀려요 이거? 방향이 달라요. 오, 그래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속도가. 아까까지는 같은 방향이었는데 지금 방향이 어때? 꺾여요. 다르지? 꺾이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해줘야 돼. 오른쪽을 무슨 방향으로 할까? 플러스로 할까요? 그럼 왼쪽을 마이너스니까 문제 나오면은 딱 쓰고 시작하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플러스 방향,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방향. 네? 이거 안 써서 너는 다 틀려야 돼. 그러면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속도 됐어요?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플러스 속도 됐어요? 이게 방식. 자 그러면 계산은 너무 쉽네요.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빼기 2 답은 마이너스 6. 근데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이너스는 우리가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얼마? 6 단위 뉴턴 그치 충격량 단위 아까 뉴턴세크 했지 그치? 단위 안 쓰면은 너네 고등학교 때 서술형에서 감점당해요. 단위 써야 돼요. 이게 답이죠. 할 수 있겠지? 못하겠어? 어려워요? 대답을 해줘요. 사람이 묻으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뭘로 해볼까 그러면? 이거 지우자. 지우고 다시 보자. 이거 조금 이따 할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냅뒀는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벽에 공튀기는 거. 어디? 벽에 공튀기는 거. 뭐 그런 문제 잘 나오는 지 어떻게 알았어? 한번 배웠니 통할까? 아니 그런 적은 있는데. 그래? 그래요. 벽에 공튀기를 불러보는 거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자, 공이 날아가요. 공 질량 얼마 할까? 500kg. 500kg. 500kg 벽 부서지지 않냐? 건물 부술 때? 500g으로 하자. 500kg은 너무 크잖아. 얼마나 날아갈까요? 600kg. 얼마? 1km/s. 10m/s? 그래 날아가자. 자, 빵 부딪혔대요. 부딪힌 다음에 공이 튕겨나갔는데 얼마나 튕겨 나갈까? 20m. 똑같으면 조금 그렇잖아. 500m/s. 15.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14m/s 날아갔대요. 그때 이 공하고 벽하고
충돌하는 시간을 쟀더니 충돌 시간이 0.2초가 걸렸대.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공이 받은 충격력을 구하래요. 너네 충격량하고 충격력은 약간 달라요. 충격량은 충격받은 전체적인 양이고 충격력은 뭐야? 충격받은 힘을 얘기하죠. 힘. 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뭐 똑같죠 뭐. 봐봐. 일단 날아가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있잖아요. 처음에 운동량이 있고 튕겨 나갔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있겠지. 그리고 벽으로부터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충격량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거 들어간 식이 뭐라고? 충격을 받은 만큼 뭐가 변해?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충격량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격량은 FT로 풀어주면 이게 충격력이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뭐야? 처음 운동량.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대입하자. 자, 충격력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F 구하는 거고 곱하기 시간이 몇 초 동안 충돌했대요? 0.2초. 요게 공이 받은 충격량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얘죠? 근데 방향이 다르지? 네. 그러니까 방향부터 쓰고 시작할까? 얘가 오른쪽 가고 얘가 왼쪽 가니까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질량 얼마니? 500g. 500g이면 kg 써야 되니까 0.5kg 곱하기 나중에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마이너스 14. 됐어요? 아, 너 왜 자꾸 던져? 뭐 마음에 안 들어? 응? 좀 이따 선생님한테 던지겠다. 마이너스 14. 되게 처음에 운동량은? 네. 괜찮아요. 재채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친구 중에는 재채기 할 때 채채기 그러면서 재채기 하는 거예요. 채채기. 전 담임쌤. 아, 그러니? 선생님 너 재채기 할 때는 어떻게 그러는 거야? 채채기. 자,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0.5kg 곱하기 속도 얼마야? 12죠? 플러스 10. 10 다 됐네요. 그럼 F 구할 수 있죠. 네, 계산해볼까? 네, 계산은 짜증나는데 0.2F는 얼마예요? 계산 빠른 사람 마이너스 7이에요? 빼기 5. 그럼 F 0.2F는 마이너스 12. 그래 F는 0.2분의 10이니까 10 곱하면 2분의 120.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야? 600? 60. 아 60이냐?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나는 산수 잘 못해요. 괜찮아요. 어휴 이제 선생님이 편해졌나 이제 막. 네? 선생님 이겨줘야죠. 그래요. 좋아요. 네, 선생님은 편하게 수업하는 게 좋아요. 떠들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러면 힘이니까 단위는 뭐야? 뉴턴이죠? 그럼 답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니? 왼쪽으로 60. 그치 마이너스 60 쓰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우리 왼쪽으로 잡았으니까 왼쪽으로 얼마? 60N의 충격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여기다 대입만 시키는데 주의할 거는 뭐다? 방향만 생각해주면 된다. 됐죠? 그럼 하나 더 배울 게 있는데요. 하나 더 배울 거는요. 아까 선생님 자꾸 왼쪽으로 안 지우려고 했던 이유가 충격량에서 충격량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과학에서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X축이 시간 할게요. Y축이 힘 할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시간이 5초, 힘 10,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자, 과학에서 그래프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볼 때는 항상
X축하고 Y축이 뭘 뜻하는지부터 항상 보세요. 이거 안 보고서 애들 대충 해가지고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시간인 그래프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5초 동안에 힘을 10N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X축, Y축 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나 면적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나 면적.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는 없죠. 네. 면적 한번 생각해 볼까? 56%. 그러니까 면적이 뭘 뜻하는지.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로 곱하기 뭐야? 가로. 가로인데 세로가 뭘 뜻해? 힘 곱하기 가로가 뭐예요? 시간. 그럼 이거 배운 공식 있죠? 힘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충격량.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 그 면적이 얼마야? 50. 그러면 이 물체는 50 뉴턴세크의 충격량을 받았다. 그지?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하루 종일 이거 써서 그런지 엄청 지저분해졌네. 주번이 있니? 네.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아니. 많이 지저분해졌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자, 보자. 볼게요. 예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공이 4kg짜리 공이 있었는데 얼마로 달릴까? 그래 10으로 할게요. 10m/s로 달렸어요. 근데 이 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힘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을 점점 세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준 거야. 쳐준 건데 힘을 점점 세게 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초까지 0에서 한 5N까지 이렇게 힘을 줬대요. 됐나요? 네. 5 하면 안 떨어질 수 있겠다. 숫자 좀 바꿀게요. 6으로 할까요? 6까지 힘을 줬대요. 그러면 이 공이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 속력을 구하래. 문제 간단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4kg짜리 공이 1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공한테 힘을 줬대요. 2초 동안에 6N까지 힘을 줬대요. 그럼 얘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이쪽에서 밀어줄게요. 빨라지겠지? 빨라졌을 때 얘 속력을 구하래. 얼마인지. 그럼 생각해보자. 얘 달리니까 무슨 값이 있어? 운동량이 있겠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래프 나왔네? 그래프 나올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 X축, Y축부터 보라 그랬죠? 아까 안 들었지 또. X축, Y축부터 잘 봐. 시간인 그래프야. 그 다음에 기울기나 면적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기울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러면 X 증가량이 시간이고요. Y 증가량이 힘이잖아. 시간분의 힘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면적은 의미가 있죠. 삼각형이기는 하지만 면적 구할 때 세로 곱하기 가로잖아. 그치? 세로가 뭔데? 힘. 가로가 뭔데? 시간. 그럼 면적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지. 면적이 뭐예요? 충격량. 그래프 면적은 항상 밑에 면적을 보는 거야. 밑에 면적을 보는 거야. 위에는 끝이 없어요. 그죠? 위에는 끝이 없고 아래 면적을.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충격 얼마나 받은 거니? 삼각형 구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 받은 거지?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자, 맨 처음에 움직이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 근데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달릴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있겠지. 됐어요? 네.
그럼 이거 세 가지 들어간 거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뭐? 충격을 받은 만큼 뭐? 운동량이 변하지? 네. 충격 얼마 받았어? 6. 6. 은? 나중 운동량은? 질량은 변해야 안 변해야? 안 변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 얘 구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네.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얘 방향 바뀌지 않죠? 계속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없어요. 됐니? 네. 그럼 부익감 나오죠. 너무 빨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1학년 때는 이렇게 조금 간단한데 2학년 때 가면 또 되게 어려워져요. 2학년 때 이과가 있어요. 아, 저번에 한번 물어봤나? 이과 많았었지. 손 내시고요. 그래, 이과 갈 사람들은 너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학 다음이 선생님 볼 때는 과학이야. 선생님이 과학 선생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니네가 너네나 부모님들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뭐야, 이과생들이 대학교 갈 때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수학과학이 가장 많이 반영돼요. 오히려 영어보다 많이 반영돼요. 몰랐니? 응?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달라. 학교마다 입시 요강들이 있는데 이과생이면 수학, 과학, 영어, 국어까지, 문과생이면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응? 응, 이렇게 반영되는데 1학년 때는 그때 얘기했듯이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과학, 사회를 다 배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이과 갈 학생들은 특히나 열심히 해야 되고 문과 갈 학생들은 1학년 때 좀만 열심히 해두면 어느 정도 되죠. 자, 그럼 계산하자. 6은 4분의 빼기 40이니까 얘 넘기면 46인가? 그럼 V는 얼마? 안 떨어지나? 네. 10. 1.5인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나중 속력이 11.5m/s. 됐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99쪽에 30분? 20분 남았다고? 시간을 재고 있으면 더한가요? 이게 누구 쌤 글씨냐? 담임 선생님 무슨 과목이죠? 수학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름만 써놨나 왜? 그건 제 글씨예요. 그래? 네. 선생님 이름 왜 썼어? 헷갈릴까봐. 헷갈릴까봐? 저기 이영대 선생님하고? 네. 수학기요? 과부. 그거 쌤 수학기요? 선생님 옛날에는 과봉으로 썼는데 과부. 과봉 썼는데 과환. 과한? 과한? 관호? 과봉으로 썼었는데 그냥 이제 뭐 수학기호 안 쓰고 그냥 노시니까 그냥 노쌤 과학 그렇게 생각해요. 동생도 노시거든요. 동생 당연히 노시겠지. 죄송하지 않습니다. 동생도 영어, 노쌤 영어 그러면서 이제 또 하고.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노쌤 영어 치면 나와요. 기억이에요? 저번 주 얘기 안 했니? 선생님 동생이 영어 선생님이고 얘기했지? 네. 선생님 와이프는 수학 선생님이고 선생님 동생 와이프는 국어 선생님이고 그 아들은 네? 아들? 아들은 아직 없어서 그래서 학원 차리시면 잘 되죠. 근데 같이 하면 싸워요. 지금 친한데 괜히 같이 해야 되고 막 일 업무상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싸워서 그런 말은 또 누구한테 들었어? TV에서. 선생님 동생도 PR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거기 유튜브 졸릴 때 한 번씩 들으면 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냥 오락만 하지 말고 니네 자기 전에 꼭 핸드폰 가지고 뭐 하지? 아니요. 안 하니? 그러니까 자기 전에 니네 이렇게 자기 전에 공부하다 보면 졸립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좋을 때도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을 때가 집중력이 그렇게 좋대요. 기억이 오래 남는 왜? 급했는데 배 아팠는데 막 시원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간다. 용기 걸리면.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그렇죠. 오래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얼른 싸고 잠깐 배경으로 그때 수업중에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냥 올라가. 그거를 편집을 하려고 했거든, 맨 처음에. 네. 근데 하루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막 5, 6시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8시간, 9시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 일 못해요. 편집장 구해. 그래서 그냥 찍는 거 그냥 올려요. 그거요. 너네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래, 봅시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수업의 일부지. 수업의 일부니까. 자, 볼게요. 그다음 뭐 하나 알아두면 되냐면은 거기 99쪽에 맨 밑에 보면은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운동량 변화량이 뭐야? 델타 P죠. 맞아요? 네.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그치?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잖아, 그치? 충격량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포 많이 나오는데 대포가 있대요. 대포 안 써줘도 알지? 대포. 네. 대포가 또 하나 더 있대요. 이만한 대포. 네. 자, 여기서 이제 포탄을 넣어서 요 안에서 화약을 빵 터뜨려서 날려보내요. 누가 멀리 날아갈까? 가하고 나중에 나가 멀리 날아가죠. 얘가 멀리 나가는 이유를 지금 배웠던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시간이 오, 그래요. 벌써 뭐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 대포의 길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신이라 그래요. 포신. 포신. 그러니까 대포가 포잖아. 포신. 많이 졸립구나. 다이였나? 다이? 졸립지 너. 그지? 조금만 정신 차려. 15분 남았어. 자, 보자. 포신이 얘는 짧고 얘는 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얘를 지금 바꿔놨는데 이렇게 거꾸로 또 한번 바꿔보자. 충격량은 어떻게 보여? 힘 곱하기 뭐야? 시간이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뭐예요? 처음 운동량이죠. 처음 운동량은 계산 하나 많아 0일 거예요. 왜? 이 포탄은 질량은 있는데 맨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그러면 속도는 0이니까 0 나오겠지? 맞아요? 예. 그러면 힘은 화약을 터뜨려서 얘한테 힘을 주는 거지. 화약을 터뜨려서 얘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그치? 밀어주는 거야. 그치? 근데 뭐 똑같은 화약이라 그러면 밀어주는 힘은 어때요? 됐나요? 근데 밀어주는 시간을 보면은 얘는 화약이 빵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주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빵 터뜨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주겠죠. 그럼 밀어주는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나가 더 길죠. 그래서 가보다 나가 밀어주는 시간이 길어요. 그 밀어주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나가 밀어주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충격을 많이 받으면 운동량이 어떻게 돼? 더 커진다는 얘기고 처음 운동량은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 운동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 더 멀리 날아가겠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를 서술형이 나오면 쫙 풀었어요. 응? 무슨 줄 알겠니? 서술형은 니네 꼭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하고 원리만 들어가면 되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써줘? 안 써도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신이 길수록 충격
충격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탄한테 충격량이 많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운동량이 많이 변할 거고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는 거는 나중 운동량이 더 커질 거고 그럼 멀리 날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 그래요? 한 번 더요? 아니 그냥 이 화살표 쫓아오면 돼. 포심이 길면은 충격받는 시간이 길어서 포탄이 충격량을 많이 받겠죠. 그럼 충격량을 많이 받으면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죠? 근데 처음 운동량은 어차피 0이니까 운동량이 많이 변하면 나중 운동량이 커질 거고 나중에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멀리 날아가겠죠. 그거 다 받아 쓰는 거니 설마?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받았어. 그냥 저거 하나만 적어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네.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 봐요. 자, 그 밑에 문제 있는데 숙제를 하고 우리 뒤에 거 하나 더 나가자. 선생님만 너무 얘기해서 지루하지. 그래요? 문제 좀 풀래? 아니에요? 실제로 다 숙제를 할래? 네. 선생님 목 아파서 좀 쉬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보자. 좀만 더 보자. 자, 다음 장 볼게요. 100쪽. 자, 100쪽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거 10분만 하면 이제 정리가 끝날 거예요. 봅시다. 100쪽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역에 대해서 나와요. 충격역. 그 책에 달걀 있는데 달걀 넣을까요? 달걀 있어요. 달걀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해요? 달걀. 자, 옛날에는 달걀 먹을 때 저기 무정란하고 유정란이 있죠. 네. 그거 뭔지 알아요? 병아리 유정란은 이제 암탉하고 스탁하고 교배해가지고 이제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그 계란이에요. 그래서 슈퍼에 이제 유정란이라고 파는데 그게 영양 가치가 더 높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프라이 하려고 딱 깼는데 병아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아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계란 안에서 이제 조금씩 핏줄도 생기면서 뭐 이렇게 좀 자라거든요. 네. 그 병아리 구하기도 팔아요. 인터넷에 뭐 10몇만 원 이렇게 해서 파는데 거기다가 유정란 갖고 넣어놓고 한 며칠이더라? 한 10일에서 20일 사이만 기계 돌려놓으면 따뜻하게 보온되면서 병아리 나와요. 되게 귀엽죠. 되게 귀엽죠.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죠? 사람 새끼도 귀엽잖아. 사람도 새끼잖아. 그치? 새끼들은 다 귀여운데 왜 크면 이상해질까? 그치? 크면 이상해지. 보자. 달걀이 있어요. 자, A 달걀하고 B 달걀이 있어요. 잘 봐. 빨리 해야지 끝낸다. 아니면 시간 오버된다. 자, A 달걀하고 B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하나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요. 하나는 여기다가 푹신한 방석을 하나 준비해서 방석에다 떨어뜨렸어요. 누가 깨질까? 시멘트 얘가 깨지겠죠, 보통. 그리고 방석도 깨질 수는 있지만 안 깨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걸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짧아요.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달걀이 바닥에 부딪혀서 받는 총 충격량은 같아요. 만약에 B달걀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얘가 부딪혀서 받는 충격량이 더 크겠죠. 하지만 같은 높이니까 같아요. 그럼 우리가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I는 FT. 근데 우리가 충격받는 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 넘기면 T분의 I. 자, 그러면 F는 T분의 I. F는 T분의 I. 자, 그런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달걀이 받는 전체적인 충격량은
시멘트에 떨어지면은 시멘트 딱딱하지? 그러면 네. 탁 부딪히면 끝나지. 근데 방석은 부딪히는 순간부터 꾹 누르잖아, 그치? 그럼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 얘가 길어요. 네? 꾹 누르면서 부딪히니까. 그래서 얘는 충돌하는 시간이 짧고 얘는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요? 길어요. 그러면 값하고 분모는 반비례니까 충돌 시간이 짧으면 달걀한테 힘이 어떻게? 더 많이 가요. 많이 가해지지. 그래서 깨지지. 그러면 충돌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달걀이 안 깨지겠지.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선생님 말한 거를 또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받아 적지 마세요. 이거 다 못 받아 적어. 원리만 알면 돼. 시멘트는 충돌 시간이 짧아서 달걀한테 충격력, 힘이 세게 가해지기 때문에 깨진다. 얘는 반대로. 됐어요? 응? 가희 씨는 지금 괴로워요. 졸려가지고 지금 괴로워요. 자, 볼게요. 자, 그래도 너네 안 졸고 잘하는 거야, 하루 동안. 작년에도 선생님 왔는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도 15명인가 있었는데, 한 번에. 하다 보면은 막 꾸벅꾸벅, 그냥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그죠? 힘들지. 자, 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축 뭘로 할 거냐면은 시간으로 할게요. Y축 뭘로 할 거냐면 힘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충격받는 힘이니까 충격력. 자, 시멘트는 방석에 비해서 충돌하는 시간이 어떻다? 짧다. 대신에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은 어떻다? 커진다. 크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 이게 시멘트에 떨어뜨린다. 야, 충돌 시간은 짧은데 충격받는 힘은 커지지, 그치? 네. 그럼 방석은 충돌하는 시간은 어떻다? 길다. 대신에 달걀한테 가해지는 힘은 작다. 그러면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네, 방석. 됐어요? 자, 그때 면적. 아까 처음에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 그랬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맞아요. 측정량이라 그랬지? 맞아? 근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얘네들이 받은 측정량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즉 이 면적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 그래서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충격량 면적은 두 개가 같게 나와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우리 생활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크게 한다. 보세요. 우리 생활에 이런 게 많은데 거기 보면은 내 에어백 있지? 야, 에어백이 사고 나면 빵 터지는 이유가 뭐야? 시간을 길게 해준다.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지, 꾹 누르면서, 그치?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사람한테 가해지는 힘이 작아지니까 안 다치게 해주는 거지. 네.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할까? 포수가 공을 받는데, 야, 공을 받을 때 한 번에 탁 받는 것보다 쭉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돼?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한테 힘이 약하게 가해지지. 그래서 손이 안 아프게 되겠지. 이해됐니?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해서 여기까지 마쳤고요. 문제가 많아요. 중간은 끝나서. 선생님 저기 뭐야, 얘들아, 강연을 안 할 테니까 에? 너네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보세요. 알겠니? 예. 설날이니까 너네도 좀 쉬고 해야 되니까 풀 수 있는 만큼만 푸세요. 자, 저기 조금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네, 떠들지만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